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도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텍사스의 폭우, 끝없는 비바람 속에서 한국 진돗개 한 마리가 200마리의 소를 구했다니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버티 카운티 외곽 목장에서 일하는 카우보이 잭슨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은 저희 목장의 유진이라는 진돗개입니다. 사실 처음 유진이 우리 목장에 왔을 때만 해도 이 녀석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유진은 한국 출신의 친구가 선물로 보내준 특별한 진돗개로 한눈에 봐도 똑똑해 보이는 녀석이었죠. 유진이 온 날 저는 한국 진돗개라는 품종에 대해 처음 들었고 강인한 충성심과 지능을 자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목장에서는 워낙 강인한 품종의 개들이 많으니 그저 또 한 마리의 개로 생각했죠. 그런데 일주일간 이어진 폭우가 리버티 카운티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강이 넘쳐흐르고 목장의 울타리는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소들이 겁에 질려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했죠. 이대로라면 소떼는 물론 우리 목장도 전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이 움직이던 그 순간이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유진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평소엔 목장 한쪽에서 얌전히 쉬거나 소들을 지켜보는 유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는 걸 보고는 유진이 낮게 으르렁거리더니 목장의 중심으로 뛰어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이 녀석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유진은 소리치며 다가가는 소들에게 마치 길을 가르쳐 주듯 이리저리 방향을 잡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다른 카우보이들과 함께 비바람 속에서 유진을 지켜보던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유진은 소들의 앞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흩어진 녀석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서부 영화 속 카우보이가 말을 타고 소떼를 몰던 장면 같았죠.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소들이 빠져나갈 시간도 길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그런데 유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 계획이라도 있는 것처럼 유진은 점점 소들을 안전한 방향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넌 도대체 어떻게 이러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이 진돗개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건 본능이 아니라 마치 계산된 움직임 같았어요. 그날 밤 유진의 활약은 단순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물살은 더 강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진은 그날 밤의 영웅으로서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숨을 죽이고 유진의 움직임을 지켜볼 뿐이었어요. 비는 멈추기는커녕 더 세차게 쏟아졌고 목장의 바닥은 이미 진흙탕이 되어 발을 뗄 때마다 신발이 빨려 들어갈 것 같았죠. 소들은 점점 더 겁에 질려 흩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은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유진은 먼저 목장의 가장 끝에 있던 커다란 황소 2마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황소들은 목장의 우두머리 격으로 다른 소들이 자주 그들을 따라다니곤 했죠. 유진은 짖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까이 다가가더니 천천히 한쪽 방향으로 유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큰 녀석들을 먼저 움직이게 하려는 건가? 카우보이 중 한 명이 중얼거렸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로 유진은 황소들이 먼저 움직이면 나머지 소들도 따라올 거라는 걸 아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유진이 이끄는 방향으로 황소들이 한 걸음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소들이 그들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황소들이 멈추지 않도록 다시 앞에 가서 방향을 제시하며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이 녀석은 정말 똑똑하군. 저와 동료들은 비 속에서 얼굴을 마주 보며 감탄했습니다. 진흙탕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때를 모는 유진의 모습은 마치 서부 개척 시대의 베테랑 카우보이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서가던 황소들 중 한 마리가 진흙 구덩이에 빠져버린 겁니다. 겁에 질린 다른 소들까지 우르르 물러서며 다시 흩어질 기세였죠. 상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고 우리의 걱정은 커져만 갔습니다. 유진은 그런 상황에서도 한순간의 망설임 없이 황소에게 달려갔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황소 주위를 돌며 소리를 내고 다른 소들이 놀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가가더군요. 마치 우리에게 뭔가를 알리려는 듯 지저댔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유진은 단순히 소떼를 몰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덩이에 빠진 황소를 보고 우리는 한순간 멍해졌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소떼가 흩어질 기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마리라도 다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신속히 행동해야 했어요. 모두 움직여야 해. 유진 혼자서는 안 돼. 저는 동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유진이 혼신의 힘을 다해 황소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아무리 똑똑한 개라도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비바람을 뚫고 황소에게 달려갔습니다. 무거운 황소를 지늘 구덩이에서 끌어내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황소는 겁에 질려 꿈틀거렸고 온몸에 진흙이 묻어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유진이 또다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유진은 황소 앞에 서더니 힘껏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황소에게 움직여라,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소리를 듣고 놀랍게도 황소가 조금씩 발버둥을 치며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더 힘을 내어 황소의 몸을 밀고 당겼습니다. 결국 황소는 구덩이에서 빠져나왔고 주변에 있던 다른 소들이 다시 유진의 뒤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단순히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유진의 활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인해 목장 울타리가 끊어진 부분에서 몇 마리의 소가 강물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눈치채고 곧장 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유진, 거긴 위험해. 저와 동료들이 소리쳤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살이 빠른 강가에서 유진은 물에 발을 담그며 소들을 안전한 방향으로 몰았습니다. 험난한 물살 속에서도 유진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소들을 지켜냈습니다. 소들이 다시 무리를 이루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머리를 높이 들고 마지막까지 모든 소가 대피할 때까지 앞장섰어요. 그 모습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드디어 소떼를 고지대의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모두가 무사히 대피한 뒤에도 유진은 지친 기색 없이 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우리가 소들을 안전하게 몰고 나간 후에도 상황은 여전히 긴박했습니다.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강물은 더 빠르게 불어나기 시작했죠. 유진은 소들이 고지대로 향하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했지만 저는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몇 마리의 소가 여전히 소리를 지르며 뒤처져 있었고 물살에 휩쓸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흩어진 소들 하나하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이미 강물 근처에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소는 두려움에 뒷걸음질 치다가 발을 헛디뎌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갈 뻔했습니다. 유진, 안 돼. 너무 위험해. 저는 본능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빠르게 강물 가까이로 달려가 물에 발을 담그며 소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가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앞을 막아서더니 강하게 짖으며 방향을 돌리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물의 겁에 질린 소가 한 발짝씩 물러서더니 유진이 안내하는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유진은 그 뒤에서도 소의 옆을 지키며 끝까지 움직임을 함께했습니다. 강물을 가까스로 벗어난 소가 다시 물 위로 돌아오는 순간 저는 마음 깊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유진, 정말 대단하다. 저뿐 아니라 다른 동료 카우보이들도 그 순간 유진의 능력에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작은 진돗개가 보여주는 용기와 지혜는 인간도 흉내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이 끝날 무렵 유진은 단 한 마리의 소도 잃지 않고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유진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며 이 강아지가 단순히 목장의 개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유진은 우리 목장의 영웅이자 생명의 구원자였습니다. 소들을 모두 고지대로 이동시켰다고 해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계속 차오르며 더 강한 폭우가 예고된 상황에서 소떼가 한 곳에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유진은 여전히 소떼 옆에서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소들이 겁에 질려 다른 방향으로 도망치려 하면 유진은 빠르게 그쪽으로 달려가 소를 진정시키거나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곤 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침수된 목장의 주변을 점검하며 가능한 방어책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물살이 더 거세지고 저 멀리 강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변의 작은 언덕들이 물에 잠기면서 소들이 몰려있는 고지대의 가장자리가 위험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 되겠어. 고지대 위쪽으로 더 이동시켜야 해. 우리는 급히 계획을 변경해 소들을 더 높은 지대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밤과 비바람 속에서 소떼를 움직이는 일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소떼의 선두에 서서 강아지 특유의 날렵한 몸짓으로 이동 경로를 개척하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좁고 미끄러운 길에서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길이 자신이 가야 할 사명이라는 듯 단단히 앞장섰습니다. 소들이 한 마리씩 유진의 뒤를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동안 몇 마리는 여전히 무서워하며 움직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유진은 돌아와 뒤처진 소들을 격려하듯 옆에서 몸을 비비거나 지저댔습니다. 그러면 소들은 마치 유진의 용기를 전염받은 것처럼 서서히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생명이 비록 작고 털이 덮인 내 발 달린 친구일지라도 다른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여주는 용기와 헌신이 얼마나 큰 감동을 줄 수 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결국 유진의 도움으로 소떼는 더욱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지친 모습이었지만 유진은 여전히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들이 안정된 후에야 유진은 우리에게 돌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심스럽게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유진, 정말 수고했어. 넌 우리가 절대 잊지 못할 영웅이야. 소떼가 안전한 고지대로 모두 대피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하나 싶더니 멀리서 거대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강 상류에서 거대한 물살이 밀려오는 것이 보였죠. 이건 갑작스런 범람이다. 물살은 이미 고지대 근처까지 접근하고 있었고 고지대마저 물에 잠길 위험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소떼를 더욱 높은 장소로 옮기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하다는 것을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물에 젖어 지쳐 있던 소떼 중 일부가 겁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소들이 공포에 휩싸여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유진, 내가 필요해. 저는 다급히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비에 젖은 털을 떨며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소들 중 가장 멀리 달아난 한 마리를 향해 유진은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발 무사히 돌아오길. 소는 유진이 다가가자 처음에는 더 겁을 먹고 물가 쪽으로 뛰어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유진은 멈추지 않고 소의 옆에 서서 짖었고 소의 주위를 천천히 돌면서 한쪽 방향으로 유도했습니다. 결국 소는 유진의 안내를 따라 다시 안전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러나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물살은 점점 더 빠르게 다가왔고 고지대의 소들이 겁에 질려 다시 움직이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지대 뒤편에 있는 좁은 협곡을 통과해 위쪽으로 이동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협곡은 좁고 험했습니다. 소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이 아니었죠. 누군가가 그 길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유진이 맡았습니다. 유진은 선두에서 소들을 유도하기 위해 협곡 입구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좁고 미끄러운 길에서도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소들이 유진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협곡 중간 지점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 마리의 소가 균형을 잃고 옆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위 사이로 빠져버릴 뻔한 순간 유진은 재빨리 그 소의 앞에 서서 짖으며 방향을 잡아줬습니다. 유진의 도움 덕분에 소는 다시 중심을 잡고 무리에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유진은 모든 소들을 협곡 너머의 안전한 고지대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제가 마지막 소를 확인한 순간 협곡 아래쪽은 이미 물로 잠기고 있었습니다. 단 몇 분만 더 늦었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죠. 그날 밤 소떼는 모두 무사히 안전한 지대에 자리 잡았습니다. 비로소 안도한 우리는 유진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단순히 우리 목장의 개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킨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소들이 협곡을 통과한 후에도 우리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살이 점점 강해지며 협곡 너머로 밀려드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소떼가 있는 고지대를 둘러보며 혹시라도 남은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 갑자기 뭔가를 감지한 듯 고지대의 가장자리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또 무슨 일이야? 저는 얼른 따라갔습니다. 유진은 평소와는 달리 침묵하며 땅을 냄새 맡고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는 강 건너편에서 위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쪽에서도 범람한 물이 흘러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그곳에는 아직 몇 마리의 소가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죠. 이대로 두면 남은 소들이 위험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유진, 우리 가야겠어. 하지만 이건 혼자 못해. 저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카우보이 팀은 유진을 따라 물살이 비교적 약한 지점을 통해 건너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겁에 질린 몇 마리의 소가 있었고 물살에 휩쓸리지 않으려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한 마리 한 마리씩 소에게 다가가며 진정시키고
이동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았죠. 그럴 때마다 유진은 그 주위를 빙빙 돌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끈질긴 설득 덕분에 소들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협력해서 소들을 안전한 길로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마지막 소가 경사진 진을 건덕을 오르려다 미끄러질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유진은 몸을 최대한 낮추고 짖으며 마치 움직여. 넌 할 수 있어 라고 격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소는 마지막 힘을 내어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고 우리는 가까스로 남은 소들까지 무사히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숨이 가쁘게 차오른 상태로 고지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우린 오늘 모두 끝났을 거야. 정말 고맙다, 유진. 유진은 고개를 살짝 돌리더니 빗물로 젖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담담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고지대에 모인 소들은 드디어 진정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물러나지 못하고 있었죠. 폭우는 점점 잦아들고 있었지만 물살은 여전히 강력했고 강둑이 무너진 여파로 작은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유진은 지친 모습이었지만 결코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소들이 조금이라도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유진은 번개처럼 달려가 그들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유진은 또다시 제가 놓치고 있던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강둑 아래쪽에 있는 배수로가 물에 잠기면서 진흙이 잔뜩 쌓여 있었고 그곳에 작은 소 2마리가 갇혀버린 겁니다. 소들은 빠져나오려 몸부림쳤지만 배수로의 좁은 공간과 미끄러운 진흙 때문에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유진, 또 가야겠어. 저는 말도 없이 배수로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도 제 옆에서 전력을 다해 달렸습니다. 배수로에 도착한 저는 진흙에 발이 묶인 소들을 보며 막막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유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배수로 가장자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갇힌 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몸집이 작아서 배수로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유진은 진흙 속에 파묻힌 소를 조심스럽게 냄새 맡더니 짖어대며 소를 격려했습니다. 놀랍게도 소들은 유진의 존재에 안도했는지 유진이 다가온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진흙이 너무 깊어 소들의 힘만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로프를 가져왔습니다. 동료 2명은 로프를 소의 몸에 걸었고 저는 배수로 안으로 들어가 직접 소를 밀었습니다. 유진은 그 사이에도 소가 움직이도록 계속해서 짖으며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소가 배수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에 있던 작은 소도 유진의 도움과 우리의 협력으로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배수로에서 빠져나온 2마리의 소는 고지대까지 무사히 이동했고 유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듯 털을 한번 휘저었습니다. 유진, 정말 넌 대단한 친구야. 저는 말없이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유진은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은 결국 끝났고 소떼는 모두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건 유진의 놀라운 용기와 끈질긴 헌신 덕분이었다는 것을요.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리버티 카운티는 마치 전쟁터 같았습니다. 물에 잠긴 들판과 부서진 강둑, 여기저기 흩어진 잔해들이 자연의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목장과 소떼를 지켜낸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평소처럼 고요한 모습으로 소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들이 천천히 풀을 뜯으며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바라보는 유진의 눈빛에는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날 유진이 보여준 놀라운 헌신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진은 정말 목장의 수호천사야. 그냥 개가 아니야. 이건 무슨 기적 같은 일이었어. 동료들은 하나같이 유진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당연하게만 여겼던 이 진돗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지역신문에 진돗개, 리버티 카운티의 영웅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홍수 속에서 소떼를 구한 유진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한국의 진돗개가 얼마나 똑똑하고 용맹한 품종인지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덕분에 저는 목장의 소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지켜낸 것 같았습니다. 유진은 그날 이후 목장의 상징 같은 존재가 되었고 방문객들마다 유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홍수 피해가 정리된 지 며칠 뒤 리버티 카운티의 목장 주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재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홍수로 인해 파괴된 울타리를 복구하고 소떼를 돌보며
다시 목장을 정비해 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유진은 여전히 소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들이 목장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을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안정되었음에도 유진은 마치 또 다른 위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듯 주위를 경계하며 소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역 뉴스팀이 목장을 방문했습니다. 유진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면서 기자들은 유진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했죠.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 유진을 촬영하며 물었습니다. 잭슨 씨, 이 진돗개가 정말로 200마리의 소를 구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유진은 단순히 목장의 개가 아니라 소떼와 우리의 생명을 구한 진정한 영웅이에요. 유진 덕분에 목장이 살아났습니다. 유진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도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작은 진돗개가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과 희망은 단순히 이야기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나온 유진의 모습은 리버티 카운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유진의 용기 있는 행동과 한국 진돗개의 놀라운 지능에 대해 이야기하며 감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한국인 단체에서 유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특별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그들은 유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며 유진에게 맞춘 전통 한복과 진돗개의 역사에 대한 책자를 동봉해 보냈습니다. 유진이 한복을 입고 소떼 옆에 서 있는 모습은 정말 특별했어요. 지역 주민들은 사진을 찍으며 웃었고 저는 유진의 모습에서 또 다른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단순히 목장의 영웅을 넘어 한국 진돗개의 명예를 알리는 대사와도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고지대에서 목장을 내려다보며 유진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소떼가 평화롭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며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 넌 나에게도 이 목장에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최고의 친구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유진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 속에는 무언가 깊고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이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진과 함께 평범하지만 특별한 날들을 이어갔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단순한 목장의 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족이자 영원히 기억될 영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처럼 진돗개는 사람과 깊은 유대감을 나누며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유진과 같은 진돗개의 이야기는 아마도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